자, 제가 비슷한 이미지를 또 한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 둘게요. 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보면 이 소년과 소녀가 잘 보입니다. 이 소년과 소녀를 조금 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낼까요? 아까 그림들 보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구름에 좀 더 집중되더만요. 사이즈를 조금 더 작아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해답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이즈보다는 컬러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소녀가 있죠. 네. 여기도 소년인지 노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2명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사이즈에 비하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나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눈에 잘 안 띄죠. 네. 여기는 눈에 잘 띄고요. 이거는 우리가 색 교환이라고 해요. 배경에 쓰였던 컬러, 주제 부분에 쓰였던 컬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이게 되면 얘네가 힘을 잃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구름에 지금 흰색 있죠. 네. 이 사람한테도 지금 흰색 있잖아요. 근데 구름에는 없는 검정색과 살색이 여기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변화를 줌으로써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 살색에서도 여기 쓰인 컬러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이 파란색도 여기에서 명도가 조금 내려간 컬러가 그대로 들어가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광원도 여기 있는 컬러가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색이 교환되고 반복되면서 컬러가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얘네는 반복으로 인해서 힘이 좀 빠지는구나. 그러면 사이즈를 굳이 조절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딱딱 보더라도 색깔을 반복해서 쓰면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의 요소가 몇 개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구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인물 밑에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네요. 이 그림에서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면적 말고 분위기로서 이 구름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러면 대략 한 전 60점 정도, 60% 정도가 이 구름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배경은 한 10점 안 될 것 같아. 한 5점 정도. 배경은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럼 눈에 띄의 정도가 인물이 지금 한 30, 한 25 정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조형물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에서의 요소는 똑같이 구름,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인물, 그리고 인물 밑으로 보여지는 이런 조형적인 어떠한 배경들. 땅바닥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의 구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눈에 띄의 정도는 똑같이 한 60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근데 배경이 여기는 톤이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컬러, 여기 컬러, 여기 컬러 다르고 하늘의 새도 좀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배경보다 눈에 좀 더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 그리고 이 인물이 눈에 띄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눈에 잘 안 띄어요. 얘도 한 15점 정도, 이 배경도 한 15점 정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가면서 주제 부분에 있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는 지키되 꾸밈 요소를 변화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생략함으로써 조절하는 것이 미술에서의 정말 중요한 화두다. 와. 좋아.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요 이미지를 보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요 고래란 말이야. 근데 이 그림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그럼 좀 유치해. 아쉬워. 그냥 배경에다가 고래 하나 딱 그려놓고 잘 그렸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폐가 조금 있어.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잘한 선들도 이런 디테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고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왜? 요소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변화가 너무 개연성이 없어요. 바다, 고래, 끝이잖아요. 여기 뭐 다른 고래들이 이렇게 도화지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고 있어도 괜찮았잖아. 그럼 요 고래랑 다르구나. 아, 이 고래가 조금 더 거시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그림의 요소를 따져보면 배경, 그리고 고래,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네. 배경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가 한 30점, 고래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70점.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요 그림이나
이제 요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구나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 네. 그죠? 같은 구성의 그림이란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그림이나 같은 구성의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 거야. 그리고 요 그림도 마찬가지. 이제 눈에 좀 보이세요? 네.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림의 근본적인 구성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도 이렇게 싹 보면 이 그림이나 똑같은 거야. 변화의 정도라든지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 한번 봐봐요. 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은 요 그림에 비해서 변화의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쵸? 이 뒤에 이렇게 연잎도 보이고 이 뒤에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약간 물도 있고,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점재도 있고 연꽃도 있고, 그리고 잉어 2마리가 요렇게 있죠. 근데 심지어 요 잉어가 제일 먼저 보이죠. 네. 이 뒤에 있는 잉어는 뒤에 있는 컬러들이랑 어느 정도 색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컬러가 빠지니까 좀 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반복, 얘는 컬러로서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요소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림의 구성 요소로만 따져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배경, 고래 이렇게 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 그리고 연잎, 연꽃, 그리고 잉어, 그리고 잉어이,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무려 5개나 된다. 근데 이 안에서의 변화를 하나하나씩 줌으로써 이 그림은 요 그림에 비해서 변화가 2배, 3배 이상 많은 그림이다 라고 캐치가 되죠. 근데 그러면 제가 요렇게 수업을 자꾸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무식하게 많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변화 많이.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왜냐라고 하면 얘가 먼저 보여요, 얘가 먼저 보여요? 비슷해. 그죠? 그럼 얘는 이게 전부 다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오히려 얘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랑 비슷한 그림입니까? 그러면 얘네 2개가 같은 그림이에요. 잉어를 그렸느냐 고래를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렸고 뭐가 눈에 먼저 보이느냐.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1번 그림, 여기 2번 그림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1번 그림과 2번 그림들 중에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똑같죠. 그냥 채색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눈, 코, 입을 더 크게 그렸느냐, 귀엽게 그렸느냐, 뭐 수채화로 그렸니, 뭐 포스터로 그렸니, 요거의 차이지 그림의 근본적인 구성은 완벽하게 같다. 둘 다 포인트가 없고 눈에 딱 띄는 그런 요소가 없고, 그리고 변화가 적어요. 그냥 배경, 잉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구분하는 눈을 일단 길러 보셔야 된다. 요거 2개도 같은 그림입니까?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봐봐요. 이 집단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여진 이 집단 보이죠? 그리고 2번째로 보이는 게 배경이죠. 네. 배경이랑 요소, 얘네 그리고 배경 같은 그림이에요. 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와중에 이 물고기 하나가 빨간색이었어. 그러면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포토샵으로 마법을 부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때부터는 다른 그림이야. 그죠? 그러면 포인트가 정확하게 잡힌단 말이에요. 예쁘게 그렸든 잘 그렸든 뭐한들 떠나서 일단은 얘가 먼저 눈에 보이고 얘가 먼저 눈에 보이고, 눈에 강렬하게 잡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봐보고 이렇게 봐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이 크죠? 네. 누가 봐도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변화의 힘을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변화를 조금 이렇게 힘을 살짝 빼준다. 아까보다 힘이 좀 빠졌죠? 네. 아니라면 작은 변화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얘를 방해하지 않는 선의 첫 번째 변화, 그리고 2번째 변화,
그러면 여기서 얘 컬러를 조금 노란색으로 바꿔본다라든지 얘 컬러를 조금 더 금색으로 바꿔본다라든지 변화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변화가 다양해지면 어때요? 지금 이제 얘 컬러가 이렇게 빠지면 빨간색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근데 새로운 변화가 추가가 되면 빨간색이 그만큼 조금 덜 보이죠. 그래서 변화가 많아지면 강조했던 것이 조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힘의 배분을 이 캔버스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랑 요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끝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포인트에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꼭 같이 오게 되는 이야기가 변화 그리고 반복인데, 네. 근데 요소가 반복되더라도 컬러에서 포인트만 살짝 주면 변화가 잡혀요. 네. 그리고 컬러가 반복되더라도 다루는 형태가 달라지면 알아서 변화가 잡혀요. 근데 이렇게 컬러로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더 고급적이에요. 조금 더 그림의 분위기가 뭔가 좀 세련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 그리고 강조 포인트를 잡아낼 때 컬러로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고점이 높아요. 형태로 잡아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그림이 난잡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을 잡을 때 이 포인트의 위치와 사이즈 그리고 어떤 변화 이런 약간 그림에서의 힘의 안배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는 형태로 오세요. 네. 형태가 편하고 쉬우니까.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혔다 그러면 컬러로서 살짝만 포인트를 주면서 세련지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이번 수업은 조금 성공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자, 뭐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한 사발이 좀 시원하게 해봤는데 네. 막 땀도 나고 열심히 달렸어? 나 오늘 열심히 달렸어. 그래서 이번 수업 어땠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전 막 재밌는 것 같아. 괜찮죠? 네. 중요했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들 있죠?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변화시켰고 어디를 반복시켰는지 그냥 눈으로만 계속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형태를 관찰하는 것은 약간 진짜 수박을 겉핥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 형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컬러로 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이 틀렸든 뭐 하든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